가족이라서 처음엔 말도 못했습니다. 당분간이라길래 정말 잠깐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엔 부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당연한 일이 됐고, 마지막엔 명령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집에서 제가 제일 바쁜 사람이 됐고, 제 하루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하고 있다는 걸요. 지금 듣고 계신 이곳은 사연 끌림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반. 아직은 신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네 집에 갈게. 저녁 준비 좀 해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시어머니는 원래 미리 물어보는 분이 아니거든요. 항상 이렇게 통보부터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뒤에 시아주버님이랑 조카 둘이 짐을 잔뜩 들고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어? 어머님, 이게 무슨... 네 시숙 이혼했잖아. 애들 데리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당분간 너희 집에서 좀 지내기로 했어. 당분간이요? 저희 집이요? 어머님, 그런데 저희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뭘 물어봐, 가족인데. 형제끼리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그것도 싫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벌써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주버님은 제 눈치도 안 보고 소파에 털썩 앉더니 말했어요. 재수씨, 미안해요. 잠깐만 신세 좀 질게. 애들 데리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재수씨 착하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착하니까 이해해 주겠지라는 말투였어요. 조카 둘은 이미 방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자도 돼요? 하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 괜찮아. 당분간 편하게 지내. 당분간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아주버님과 조카 둘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말했어요. 재수씨, 애들 도시락 좀 싸주실 수 있어요? 네? 도시락이요? 학교 급식이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재수씨 요리 잘하시잖아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시면서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아주버님, 제가 출근을 해야 해서요. 아침에 시간이... 그럼 전날 밤에 미리 만들어 두시면 되잖아요. 재수씨 젊으시니까 할 수 있으시죠? 젊으니까 할 수 있다고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퇴근하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면 밤 10시예요. 거기서 또 다음날 도시락까지 싸라고요? 아주버님, 그런데 저도 직장을... 그때 시아주버님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시아주버님이 받더니 몇 마디 하시고는 저한테 핸드폰을 건넸어요. 며느리, 네 시숙 애들 도시락 좀 싸준다며? 고생 좀 해. 애들이 밥 잘 안 먹는다니까 네가 신경 좀 써줘야지. 어머님, 제가 직장을 다녀서 아침에 시간이... 직장 다니는 거 나도 알아. 그래도 애들 밥은 챙겨줘야지. 며느리가 그것도 못해? 남의 집 애들도 아니고 네 조카들인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시숙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재수씨 역할 좀 해줘. 며느리가 좀 부지런해야 집안이 돌아가는 거야. 네, 어머님. 저는 또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조카 둘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밤 11시까지 일하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시아주버님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재수씨,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시아주버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애들이 아토피가 좀 있어서요. 먼지가 조금만 있어도 긁어서 피가 나요. 그래서 청소를 좀 자주 해주셨으면 해서요. 네? 네, 그럼 주말에 한 번 더. 아니요, 그게 아침이랑 저녁으로 하루 2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먼지가 하나도 없게요. 애들 건강에 달린 문제라서요. 하루에 2번이요? 먼지 하나 없이요? 아주버님, 제가 출근도 해야 하고 도시락도 싸고. 재수씨, 애들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작은 엄마가 챙겨줘야죠. 작은 엄마가 챙겨줘야죠. 저도 일 다니면서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청소까지 손이 안 가요. 시아주버님도 일을 하세요. 그런데 본인 아이들 청소는 왜 제가 해야 하는 거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도시락 싸고 있는데 청소까지 하루에 2번씩 하면 그래도 애들이 아토피가 있다잖아. 형도 힘드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형이니까. 형이니까. 이 말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애들 아토피 있다며? 청소 좀 신경 써줘. 조카들인데 아프면 어떡해? 네가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어머님, 제가 청소는 하고 있는데 하루 2번은 왜? 그것도 못해? 아침 저녁으로 쓱쓱 청소기 한 번만 돌리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며느리 노릇 제대로 좀 해. 애들 건강 생각 안 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좀 성의를 보여야 시숙도 고맙게 생각하지. 대충대충 하니까 애들이 긁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벌써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날부터 출근 전 6시, 퇴근 후 9시, 하루에 2번 청소를 했어요.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질하고 먼지 닦고 매일매일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6시에 청소를 하고 출근을 했어요. 퇴근하면 저녁을 준비하고 9시에 또 청소를 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졸고 주말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아주버님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조카들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작은 엄마가 청소 열심히 해주시니까 좋지? 우리 집보다 여기가 훨씬 깨끗하네. 당연하다는 듯이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어느 날 저녁 시아주버님이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동생아, 고맙다. 재수씨가 애들 잘 챙겨주시네. 우리 조금만 더 있다 나갈게. 우리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조금만 더요? 벌써 2주가 지났는데요. 그리고 시아주버님이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재수씨, 애들이 재수씨 음식 맛있다고 하네요. 다행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3주가 되었을 때 저는 이미 만성피로였어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도시락 2개를 싸고 6시에 청소를 하고 출근했습니다. 퇴근하면 저녁 준비하고 9시에 또 청소하고 11시쯤 쓰러지듯 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주버님이 식탁에 앉아서 반찬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재수씨, 오늘 저녁 반찬이 어제랑 똑같네요? 네? 아, 어제 양을 좀 많이 했었나 봐요. 애들이 같은 반찬 나오면 잘 안 먹어요.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요. 조카 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연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빠, 나 배 안 고파. 아주버님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재수씨, 애들이 성장기라서 밥을 잘 먹어야 하는데 혹시 아침, 점심, 저녁 반찬을 다 다르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세 끼를 다요? 네. 그럼 애들이 밥을 잘 먹을 것 같아서요. 재수씨 요리 잘하시니까 가능하시죠? 저는 이미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도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주버님, 제가 지금도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그것까지 하면 재수씨 애들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작은 엄마가 챙겨줘야죠.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그냥 반찬 좀 다르게 해주면 안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기력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네 시숙이 그러는데 너 반찬을 대충 한다며? 애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어머님, 제가 매일 다 다르게 하긴 뭐래. 애들이 반찬 맛없다고 했다며. 좀 정성을 들여. 성의가 없으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야? 제가 지금 최선? 네가 노력을 안 하니까 애들이 밥을 안 먹는 거라고. 며느리 노릇 제대로 좀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일 아침, 내일 점심, 내일 저녁 모두 다른 반찬.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매일 장을 봐야 했거든요. 집에 오면 7시 반. 저녁 준비하고 다음날 도시락 재료 손질하고 9시에 청소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자정이 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졸다가 상사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집중을 못하네.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이 되던 날 아주버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재수씨, 미안한데 애들 학원비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이번 달에 제가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80만 원이라고 했어요. 아주버님, 80만 원이면 재수씨, 애들 교육은 멈출 수가 없어서요. 동생이랑 재수씨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에 카드값도 나가고 형이 다음 달에 갚는다잖아. 저는 우리 적금을 깼습니다. 8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음 달이 되어도 아주버님은 학원비를 갚지 않았어요. 남편이 물어봤더니 이번 달도 빠듯해서 다음 달에 한꺼번에 갚을 거라고 했대요. 그리고 일주일 후 시아주버님이 또 말했습니다. 재수씨, 애들 가방이랑 운동화가 너무 낡았어요. 학교에서 놀림받을까봐 혹시 재수씨가 선물로 하나씩 사주시면 안 될까요? 학원비도 안 갚으셨으면서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조카들 가방 좀 사줘. 애들이 학교에서 놀림받는다는데 모른 척해? 가방 하나 사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어머님, 학원비도 아직. 학원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며느리 네가 좀 너그럽게 생각해야지. 저는 결국 백화점에 가서 가방이랑 운동화를 샀어요. 조카들이 원하는 브랜드로요. 60만 원이 나갔습니다. 조카들은 좋아했어요. 아주버님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재수씨, 고마워요. 역시 재수씨는 마음이 따뜻하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씨가 따뜻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강요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안 될 것 같아. 학원비도 안 갚고 가방까지 사달라고 하고. 그래도 형이니까 조금만 더 참아줘. 나도 힘들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이 됐어요. 80만 원, 60만 원, 40만 원. 우리 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내가 내일 니네 집에 갈게. 저녁 준비 좀 해놔. 애들이 잘 먹고 있는지 확인 좀 해야겠어. 확인이요? 네, 어머님. 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부탁이 아니라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다음날 저녁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애들 잘 먹고 있나 확인하러 왔어. 확인이라는 말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서 제가 차린 저녁상을 하나하나 보셨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반찬, 생선구이. 이게 뭐야? 저녁 준비했어요. 반찬이 겨우 이것밖에 없어? 애들이 성장기인데 이렇게 대충 차려? 어머님, 이게 대충은 아니고 대충이지. 반찬 가짓수도 적고 네가 정성이 없으니까 애들이 밥을 안 먹는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벌써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수씨가 바쁘셔서 그래요. 바쁘면 뭐해? 집안일은 며느리가 하는 거야. 바쁘다고 대충 하면 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셨어요. 허락도 없이. 냉장고에 뭐가 이렇게 없어? 장을 안 봤어? 어제 봤는데요. 어제 봤으면 왜 이래? 반찬 재료도 없고. 네가 살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세게 닫으셨습니다. 쾅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아주버님한테 말했어요. 큰아들, 네가 좀 말을 해. 재수씨한테 살림 좀 제대로 하라고. 어머니, 재수씨가 잘하고 있어요. 잘하긴 뭘 잘해? 시어머니는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보셨어요. 소파 쿠션을 들어 올리고 선반 위를 손으로 쓸고. 먼지가 있네? 아침 저녁으로 청소한다며 이게 청소한 거야? 어머님, 청소는 매일 해도 이 모양이면 제대로 안 하는 거지. 네가 대충대충 하니까 이런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가져온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 네가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챙겨야지.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조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조카들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얘들아, 작은 엄마가 해주시는 밥 잘 먹고 있어?
조카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대답했어요. 할머니, 도시락은 맛있는데요. 그런데 집에서 먹는 간식이 없어요. 마트에서 파는 과자만 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며느리, 애들한테 마트 과자만 줘? 어머님, 제가 시간이 없어도 만들면 되잖아. 애들 간식도 수제로 만들어줘야지. 마트 과자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재수씨. 애들 간식 좀 직접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애들 건강을 생각해서요. 직접 만들라고요? 저는 지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밤 12시 넘어서 자는데요. 아주버님, 제가 지금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도 뭐? 며느리가 할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애들 간식도 못 만들어줘? 그게 며느리야?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내 말 안 들려? 내일부터 애들 간식 직접 만들어.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조카들한테 말했어요. 얘들아, 내일부터는 작은 엄마가 맛있는 간식 만들어 주실 거야. 할머니가 잘 얘기했어. 조카들은 네, 할머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주방에 혼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어머니가 말씀이 좀 세셨지?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애들 생각?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나는 생각도 안 해?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어. 알아. 그런데 형이 나갈 때까지만 좀 참아줘. 언제 나가는데? 벌써 1달 넘었어. 곧 나갈 거야. 곧이라는 게 언제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간식 레시피를 검색했어요. 쿠키, 머핀, 식빵, 과일 샐러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간식을 만들고 도시락을 싸고 청소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점점 실수가 늘어났어요. 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집중 좀 하세요.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저녁 준비, 청소, 다음날 간식 재료 준비, 잠드는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었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점검이라고 하셨어요. 간식은 잘 만들어주고 있어? 네, 어머님. 보자.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쿠키 하나를 드셨어요.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애들 건강 생각은 안 해? 설탕을 레시피대로. 레시피가 뭐가 중요해? 네가 직접 생각해서 줄여야지. 요리도 머리를 써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쿠키를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내일부터 설탕 줄이고 건강하게 만들어. 알았어? 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저는 지금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 내일 또 갈게. 청소 상태 다시 확인할 거야. 제대로 해놨겠지? 저는 핸드폰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어머니는 매일 올 거예요.
매일 점검하러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로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저희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규칙적으로. 그리고 올 때마다 점검했습니다. 냉장고, 거실, 화장실, 방, 손가락으로 여기저기를 쓸면서 먼지를 확인하셨어요. 여기 먼지 있네? 며느리, 청소 제대로 안 했어? 아침에 했는데요. 했으면 왜 이래? 대충 한 거지.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옷장을 열어보셨어요. 며느리, 옷이 이게 뭐야?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네? 어머님, 그건 제 옷장인데. 며느리가 집안 관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제 옷을 꺼내서 다시 개기 시작했어요. 제 물건을 제 옷장에서 시어머니가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개야지. 너는 이것도 모르니?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시아주버님이 또 말했습니다. 재수씨, 애들이 학원 추가로 하나 더 다니고 싶대요. 미술학원인데 이번에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또요? 지난번 학원비 80만 원은 아직도 안 갚으셨는데요. 아주버님, 지난번 학원비가... 아, 그거요? 제가 이번 달 말에 한꺼번에 갚을게요. 그런데 애들이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안 돼. 지난번 돈도 안 갚았는데 또 달라잖아. 형한테 내가 말할게. 그날 저녁 남편이 시아주버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형, 지난번 학원비는 언제쯤? 아, 미안해. 이번 달 말에 꼭 갚을게. 그런데 애들 미술학원은 급한데. 형, 우리도 형편이...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았어요. 네, 어머니.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미술학원비 내주래. 조카들 재능을 놓치면 안 된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 조카들 교육비 정도는 네가 도와줘야지. 그게 작은 엄마 도리야. 알았지? 도리라고요? 저는 언제부터 조카들 교육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됐나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아주버님이랑 같이 들어오셨어요. 며느리, 내가 애들 생활점검 좀 해야 해서 또 왔어. 두 분은 거실에 앉아서 저를 부르셨어요. 며느리, 여기 좀 앉아봐.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보니까 네가 요즘 좀 성의가 없어. 청소도 대충 하고 간식도 대충 만들고 이러면 안 되지. 어머님, 제가 최선이 그거야? 어? 손주들이 이 집에서 불편하게 지내면 어떡해? 아주버님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내가 오늘 규칙 좀 정할게. 규칙이요? 첫째, 청소는 아침, 저녁 2번 필수. 먼지 하나 없게. 둘째, 반찬은 세 끼 다 달라야 해. 겹치면 안 돼. 셋째, 간식은 매일 새로 만들어. 설탕 적게. 넷째, 애들 도시락은 아침 6시 전에 완성. 다섯째, 냉장고는 항상 재료가 가득 차 있어야 해.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면서 말했어요. 알겠어? 어머님, 알겠냐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이게 며느리 노릇이야. 네가 이 집 며느리면 이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나셨어요. 우리 집 장남. 이제 애들 잘 지낼 거야. 며느리가 제대로 할 거야. 아주버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재수씨, 고생 좀 해주세요. 두 분이 나가고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옆에 왔어요. 여보,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 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저는 남편을 봤어요. 당신은 뭐야? 뭐? 당신은 형편만 들고 어머님 말씀만 듣고 나는? 나는 당신 아내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도 힘들어, 형이랑 어머니 사이에서.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정한 규칙을 지켰어요. 아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간식 만들고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퇴근하면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청소하고 새벽 1시에 잠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금요일에 시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며느리, 잘하고 있어?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곳곳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셨습니다. 반찬이 좀 부족한데? 내가 분명히 가득 채워놓으라고 했지? 어제 장 봤는데요. 어제 봤으면 왜 이래? 네가 계획성이 없으니까 이런 거야.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세게 닫으셨어요. 내가 다음 주에 또 올 거야. 그때는 제대로 돼 있어야 해. 알았지? 네. 시어머니가 나가고 저는 냉장고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건 끝이 없어요. 아주버님은 절대 안 나갈 거예요. 시어머니는 계속 올 거예요. 저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날 밤 거실에서 아주버님이 조카들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여기 편하지? 우리 당분간 더 있자. 당분간 더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나가겠구나. 누가 내보내지 않으면 영원히 여기 있겠구나. 그리고 그 누가는 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간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부엌에 들어왔어요. 재수씨, 벌써 일어나셨네요. 고생이 많으시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수씨, 그런데요. 애들이 이제 여기 생활에 적응했어요. 그래서 우리 6개월 정도 더 있으려고요. 6개월이요? 학교도 여기서 다니고 학원도 여기서 다니니까 옮기기가 애매해서요. 재수 씨가 계속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거품기를 내려놨어요. 아주버님, 네? 안 됩니다. 시아주버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뭐가요? 6개월은요, 6일도 안 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나가주세요. 재수씨,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벌써 2달이 넘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시아주버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시락 싸드렸어요. 청소도 했어요. 간식도 만들었어요. 학원비도 드렸어요. 가방도 사줬어요.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됐어요. 재수씨, 우리가 갈 곳이 그건 아주버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시아주버님 얼굴이 굳었어요. 재수씨, 가족인데 이러시면... 가족이면 물어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통보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았어요. 어머니, 네? 네, 지금 바꿔드릴게요. 남편이 저한테 핸드폰을 건넸어요. 여보, 어머니가... 저는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네가 뭐라고 했다며? 큰아들이랑 애들 나가라고? 네, 어머님. 네가 감히 며느리 주제에. 어머님, 저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 돕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주버님은 이제 나가셔야 해요. 이번 주 안으로요. 며느리,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며느리 맞아? 씹어서 이게 뭐야?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쉬고 싶어요.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삶? 네가 무슨 삶이야? 며느리면 시집살이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왜 그래? 어머니 화나셨잖아. 화나시든 말든 아주버님은 나가셔야 해. 여보, 그래도... 여보도 필요 없어. 당신은 이 2달 동안 날 한 번도 안 도와줬어.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직접 오셨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며느리, 당장 사과해. 어머님,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아주버님은 나가셔야 해요. 네가 감히?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때리시면 신고하겠습니다. 시어머니 손이 멈췄어요. 며느리, 너 정말? 어머님, 저는 2달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아주버님은 이번 주 안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을 봤어요. 큰아들, 어떡하니? 아주버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어요. 금요일까지요. 그때까지 나가지 않으시면 제가 직접 짐 싸서 내놓겠습니다. 금요일이 됐습니다. 아주버님은 정말로 짐을 쌌어요. 조카 둘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시아주버님이 현관에서 말했어요. 재수씨, 저희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왔어요. 여보, 어머니가 화나셨어. 나한테 전화하셔서. 당신 어머니 화난 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로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끌림이었습니다.